안녕하세요. KTN-TV 생각 브리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욕을 욕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박준식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매일이 이슈고 매일매일이 코미디 같은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누가 어떤 댓글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 이래서 KBS에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 대한민국 국민의 60% 정도 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욕을 욕하지 마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우리 언어 속에서 흔히 사용되고 그 사용에는 주의가 많이 필요한 게 욕이잖아요. 어떻게 욕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또 욕의 사용이 사회적 영향도 미치게 되고 하니까 그렇죠. 네. 욕을 할 때는 조금 신중해야 되고,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욕을 잘못하면 우리 옛날에 너 말 좀 못하면 쇠고랑 찬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쇠고랑 차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박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이제 욕을 욕하지 말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는 네, 우리 최정철 박사께서 네, 재작년에 또 컬럼 써놓은 게 있어요. 네. 욕은 순수하기 때문에 욕을 욕하지 말라고. 요즘 그게 자꾸 떠오르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식하는 게 있어요. 문자가 생일날 오는 문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카카오톡과 내가 아는 주유소와 수많은 보험사에서 문자가 오고 네, 그 중간중간에 하루에 이제 10번 이상씩 계속 이제 문자가 오는 게 있어요. 스팸 문자가 많이 오고 있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가끔 욕을 해요.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욕을 하는데 요 근래 서울시에서 무서운 문자가 와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서울, 했을 거고. 서울 시민들이 한꺼번에 욕을 했죠. 그렇죠. 하지만 장수하실 네, 거야. 그렇죠. 그 시민들의 욕을 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음. 의미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구나. 네네네. 저도 전체적으로는 욕을 욕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욕을 하는지를 알면 사실 그 욕을 하는 거를 욕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제대로 욕을 하자. 많잖아요. 진짜 욕이 민망해서 못 듣는 욕설들도 되게 많고 그러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최정철 박사님 얘기하셨는데 그분 칼럼 중에 고을 원님의 욕바위라는 칼럼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칼럼을 보면서 언론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칼럼이에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오늘 주제에 욕을 욕하지 마라 하고도 좀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죠. 좀 많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전 정권에서는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어서 억울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잘못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을 그걸 통해서 해서 많은 동의를 얻으면 실행이 되고 했는데 지금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물론 국민청원이 없어지면서 빨간 우체통인가가 나타났고 그건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더 국민들이 더 답답해하고 진짜 이게 소통이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일단 그 욕에 대한 정의를 일단 넘어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그게 지렁이의 욕일 수 있거든요. 살고자 하는. 원래 강자는 약자한테 원래 욕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약자의 마지막 항변이 어떻게 보면 욕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맞아. 저쪽에서 무섭고 거대한 자가 오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숫자를 외치잖아요. 18 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의 위안과 안심을 위해서. 맞아요. 근데 요 근자의 인권위에서 자체에서도 막 입에 담지 못할 몹쓸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자들이 볼 때는 강자가 내뱉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말도 욕처럼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욕을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뭐
대포집에 가서 소주 한 잔 걸치면서 뭐 나라님 욕도 할 수도 있고 그쵸. 이런 거는 좀 좋은 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비판 의식과 사고와 정리에 의한 욕인데 또 요 근자에 지금 이제 감옥 가신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욕을 위한 욕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수많은 이제 동물들이 나오고 맞아요. 논리는 없고 단지 색깔과 이런 욕들이 너무나 심하게 모든 사람들 한 개인에 대한 상처가 아니고 제가 볼 땐 전 국민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욕을 욕해서는 안 되지만 욕에도 이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산 사람에 대해서 심장을 후벼 파는 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욕도 있고 근데 좀 더 깊이가 있으면 그 안에 해악과 비판 안에 새로운 제한점을 제시하는 그런 욕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상급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동물과 비교하면서 그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오직 인간을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자꾸 동물로 비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흠집을 내는 논리가 없는 비판은 그건 정말 상스러운 말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지금 조금 불안한 시대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상급욕 말씀해 네네. 주신 상급욕은 해악과 네네. 그죠? 비판 이런 네네. 것들이 들어가 있는 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해악도 잘못하면 잡혀 들어가고 벌금 막 300만 원씩 맞고 이러잖아요. 예. 아시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열차. 그 열차도 그렇고 네. 볼룡포 풀어헤치고 있는 그거 하신 작가분 계세요. 네네네. 그분 벌금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시는 이 지금 네네네. 20대 대통령의 네네. 시대에는 절대 이런 상급욕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게 느껴져서 너무 답답하고 진짜 욕이 앞섭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 욕을 이렇게 사회적 언어로 포장한 것이 비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선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해와 풍자를 위한 블랙적인 유머와 이트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특수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거를 해와 풍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가슴을 송곳으로 이렇게 파내는 그런 욕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 좁아서 그런 건지 찔림이 있는 거죠. 찔려서 그런 네, 건지.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항상 과거에 좋아했던 게 SNL 과거에는 좋아했어요. 지금은 별론데 그때 그 수많은 지금의 막 대통령이 되신 분들을 맞아요. 풍자할 때 이거 끝나고 오피스텔 문 딸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요거 잠깐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 이건 뭡니까? 이게 계란 열알인데요. 요게 10알단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박 후보님이 항상 미래로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전 거기가 어딘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새로운 땅, 신천지를 향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흑색 선전입니다 이 사람아. 그게 아니면 네, 그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언어의 유의가 오는 것도 그 이후에 이제 발전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퀄리티 있는 비판이거든요. 맞아요. 그걸 자꾸 너무나 가슴에 찔리면서 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욕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고소 고발도 옛날에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무전 유죄, 네네네. 유전 무죄였잖아요. 네. 지금은 무검 유죄, 네. 유검 무죄, 유검 무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말인데 그 단어의 형태적인 것만 바뀐 것 같아요. 그 밑자락에는 다 또 자본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자본의 동그라미가 너무 많이 변화가 되니까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 바뀌는 거죠. 그 과거에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였다면 지금 그게 거의 10억 선으로 이제 바뀌니까 그렇죠. 알아야 된다. 알아야 그 10억도 좀 깎을 수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 너무 가슴이 좀 아프고 답답하고 음. 그래서 우리는 욕을 해야 하는데 음. 그 욕을 어쨌든 저쨌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욕을 욕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한테 내가 느껴서 기분 나쁘면 넌 그거 잘못된 거야 한다는 그 부분이 네. 사실 저는 욕이라는 건 누구라도 들어서 기분 좋을 수 없는 게 욕이고 또 그걸 들었을 때 자기 반성을 좀 너무 심한 욕만 아니라면 말씀하셨던 네. 비판적인 해학적인 그리고 논리적으로 욕을 한다면 그거는 받아들이고 자기 성찰을 좀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 정부는 자기 성찰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 고위 공직자로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그렇죠. 이제 경상도 지방에 가신 분들이 거의 두 분이서 얘기하면 거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저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 옛날에. 마찬가지로 저쪽 전라도 쪽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친한 사이래요. 근데 한참 듣고 보면 친하긴 친한 것 같아요. 근데 80% 이상이 거의 동물적인 씨름과 맞아요. 인격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그 밥 먹었냐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욕이라는 게 우리 일상의 친근함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문화적인 상황에서. 근데 어떠한 특정한 상황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욕이 되고 어떨 땐 또 친근감이 바뀌고 맞아요. 그게 이제 바라보는 프레임이 이상하게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3년쯤에 대한민국의 그 전국 욕쟁이 협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진짜? 예, 그곳에서 욕에 이제 등급을 매겼어요.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상대방에게 이제 마음의 상처 주는 욕을 하급. 그리고 이제 약간의 비속어를 쓰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재미를 주는 것들을 이제 중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비속어를 쓰는데 그 안에 풍자까지 곁들이면 이거를 이제 상급이라고 얘기를 아까 해요. 말씀하셨던 예. 상급 욕. 네네네. 왜냐면 사람들은 이런 욕이라는 것들과 이제 공존을 하거든요. 원래 자체가 드라마 보면 원래 자체 이제 욕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욕을 스터디를 해주잖아요. 네네. 어제 회차 그 레이스라는 드라마에서 정말 엘리트 학생인데 욕을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넌 참 어색하다고 얘기를 해요. 욕을 할 때. 욕에도 분명 어떠한 뭐 트레이닝과 연습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욕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정신 건강에 매우 심각성을 줄 수가 있거든요. 계속 맞아요. 누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닐 때 단지 한마디의 욕. 그렇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TV 모니터를 보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네. 대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하겠죠. 그게 어느 정도의 해악과 자기 스스로에게 그 정신적인 거를 많이 좀 그나마 좀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 비급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 돈 내고 노래방 가고 이것조차도 지금 아끼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전기도 다 끄고 있는데 맞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사람 많은 데서 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데서 스스로의 그 재미난 욕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아 빠르게 가 이런 게 욕이 될 수도 있고 혹시 뭐 다른 거 있잖아요. 혹시 너 가발을 가지고 있니 이게 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잘되는 편의점 조잘로 또 욕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게 하나의 해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위험한 시국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있을 때 많이 연습하래라. 그리고 상급 욕으로 변화시킨 다음에는 1인 미디어나 뭐 페이스북에 투영을 시키던가 아니면 그 인스타에다가 재미난 릴레이를 하세요. 사람들이 상처 주지 않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거 고급지게. 괜찮다. 예. 그게 해와 풍작으로 가면서 혹시 아십니까? 그게 새로운 경제적인 여러분의 수익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챌린저들 많이 하니까 네. 하나의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욕이라는 게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뭐 풍자와 해악을 해서 그 당시에 내가 못 알아들으면 같이 웃는 거고 네. 알아들으면 혼자서 너 두고 봐 이렇게 이빨 갈게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도 의사소통을 원활히 네네.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챌린지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정부에서 하는 수많은 보편적이고 팩트라고 하는 말들이 일반 대중이 들을 땐 다 욕으로 들리거든요. 왜? 맞아. 이게 진짜와 가짜를 넘나들면서 그 안에 이제 가짜는 없지만 항상 그 안에 if를 부르잖아요. 네네. 만약 음. 이게 사실이라면 하면서 그 다음에 날리는 수많은 그 팩폭들이 다 욕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댓글을 좀 세게 날리면 그게 또 문제가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도한 칭찬은 새로운 상급 버전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는 욕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전기를 아껴 쓰게 만들어주는 이 정책 얼마나 아름다워요. 몸으로 체험할 수 네네네.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최루탄 시대의 내 네. 부모들의 세대를 네. 이해하라고 캡사이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나오고 또 그렇죠. 그걸 이제 활동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나만 먹니 캡사이신, 너도 나도 캡사이신, 사랑해요 캡사이신. 이게 새로운 버전의 어떻게 보면 상급 버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굳이 대놓고 하게 되면 지금 거의 얼마나 추악해졌냐면 이 행위가 권력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노동자를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게 만드는데 승진 케이스로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안에서 그자들과 똑같이 가면 또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아까쟁기를 선물해 주면 됩니다. 투영될 수가 있잖아요. 일본의 잔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피지만 우리가 선물로 보낼 때는 이제 치료로 보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맞아. 아니, 근데 나도 승급 받고 싶다, 뭐 아까쟁기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직접적인 사투를 벌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그 대한 매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노란 딱지나 무슨 수많은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게 일종의 똑같은 시스템에 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댓글 달리는 방향이나 그게 가장 저급한 비유와 저급한 욕지거리를 하면서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계속 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 생각입니다. 아마 돈을 받고 그런 것을 할 거예요. 안 그래도 저도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제 생각은 그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반반으로 나눠져 있고 요즘에 이제 60대 40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60%의 분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혐오스러운 욕설이나 이런 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욕을 상중하 급으로 나눈다면 중급 이상의 욕이나 댓글을 달아요. 그런데 하급에 정말 이 눈살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욕설을 하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분들은 어디서 돈 받으시나?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도 돈 주고 돈을 받아서도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런 있어요. 자태와 행위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에 이제 어떠한 서울시장이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앞에 가면 어떤 자들이 자꾸 모여서 상욕을 해요. 남잔데 막 그년 나오라 그래요.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행태의 욕 자체는 그냥 일차적인 거예요. 그냥 빨간색 얘기하면 빨간색 개새끼, 빨간색 나빠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없고 그 하나의 일괄된 그 세뇌 의식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과도한 것들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 그 욕이 일반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친한 친구들이 뭐 학예회에서 초등학생들 동창회 이런 거 가면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정말 맛깔스럽게 하거든요. 그 1988에 나온 까대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 배우가 하는 그 배우가 하는 욕들이 정말 맛깔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듣고 그거를 도용을 하는 거죠.
왜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쓰면 그렇죠. 그거는 정말 살을 깎아내는 거죠. 하지만 가장 후벼파는 거죠. 후벼팔 때 그 송곳이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하루의 밥값과 하루의 그 돈이라는 것들 그거에 이제 매몰되는 그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게 세뇌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가끔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 와서 그 심한 욕을 하면서 저분들도 자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 자녀도 저분하고 똑같은 사고를 한다면 괜찮겠지만 옛날에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건강식품 막 한가득 갖고 와서 네. 자녀들이 돈 갚고 했던 거 그런 게 네. 있었잖아요. 외로운 노인네들.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하나의 인간의 윤리적인 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피치 잘하시는 분이 상담하면서 그렇게 자기 막 연기하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뭐단디 냉겨두냐 다 깨물어라. 아가 깨물어 이 오살할 놈아. 왔다오매 연병을 하네 저 새끼가. 이 상노무 새끼 다 깨불어라. 이거는 이제 엄마가 아들이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인간화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회초리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와전됐을 때가 가장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인간이길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뱉지 말아야 될 말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1966년도에 광주 학회에서 욕대회를 했어요. 오. 욕대회 1위 한 욕이 뭐냐면요. 네. 날강도 찜 쪄서 안주 삼고 환양령 경수 받아 술 빚어 먹고 피똥 싸고 죽을 남원사또 변학도와 사돈 맺어 천하잡놈 병광세 같은 손주 볼놈 이게 욕이에요. 1등 먹었어요. 이 욕을 받으면은 엄청나게 가슴에 상처를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그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 유머와 위트를 보면 사회를 다 비판하는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변학도가 어쩌고 막 그렇지, 이런 그렇지, 것들에 그렇지. 이게 1등을 한 욕인데 과연 그런 욕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그 1%의 사람들이 그런 욕을 받는 거예요. 서민은 절대 그런 욕을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없죠. 없고 또 사실 되게 진짜 1등을 네. 했지만 상급욕이네요. 최상급욕. 그렇죠. 에너지 공부를 좀 하면서 네. 2027년이 되면 초개인화가 될 거다. 우주의 에너지가 바뀌어서 초개인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이 욕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6대 4로 나뉘어졌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한쪽은 상급욕을 하고 한쪽은 정말 최하위의 욕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욕을 하는 그들을 보면 정치적인 것들도 있지만 뭐 종교적인 거라든지 성적 네. 차별이라든지 그러니까 존중해 줄 수 있는 욕이라는 것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결여된 욕들을 하고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극우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같은 문화를 누리지 않았나요? 왜곡되고 변질되고 변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변절자라고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욕의 본질은 원래 그런 본질이 아니에요. 욕의 본질은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개가 지나갈 때 사람이 뭘 던지려고 하면 짖잖아요. 네. 그게 개가 하는 하나의 형태의 욕이에요. 저항 정신이거든요. 욕은 저항 정신이에요. 무서우니까 욕이 나가거나 그렇죠. 더러워서 피하기 위해서 먼저 몸짓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시작하는 하나의 저항의 그 음성이에요, 음성. 그게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좋은 순기능이 있잖아요, 순기능. 네네. 저항에서 시작된 것들이 순기능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싸우지만, 그거 뭐죠, 우리 80년대 민주화 과정 때는 밖에 나가면 뭐 흙 주워 먹고 막 이랬다고요. 지금 이제 명퇴하시는 분들이, 곧 이제 다이하실 분들이, 회사에 다 쫓겨나실 분들이 이제 어릴 때는 흙 주워 먹고 그래야 이제 건강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매일 친구들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끝날 때는 저 어렸을 때 저는 저 아기 때 그랬는데요. 흙 주워 먹고 살았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과 싸우고 나서 다시 화해의 무드도 욕으로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그 욕의 순기능이
저항의 의식에서 이만큼 떨어졌다가 왜 다음 날은 절대 보지 않을 정도로 싸웠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지나가면서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가와요. 전날은 욕으로 멀어졌는데 다음 날은 욕으로 다가오거든요. 이게 이제 욕에 대한 순기능이에요. 그러면서 와서 이제 화해를 하고 화해의 마지막도 그 찬란한 욕으로 또 화해를 또 시작하고요. 이게 저항 의식이라는 게 주로 이제 전라도에 많았고 경상도에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상도에서도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많이 일어났고요. 맞아요. 네. 저 깜짝 놀랐잖아요. 역사 공부하면서 대구가 민주화의 근원지였다면서요? 그렇죠. 항상 이제 과거로 회귀시킬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그게 역사가 계속 이제 돌아가고 반복이 될 땐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저항 의식을 하면 거대 권력들은 그걸 말살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새 생명이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아, 그게 이제 20년 반복이 되거나 30년 반복이 되면서 한 세계의 3분의 1이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여야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 때렸을 때 다 흩어졌잖아요. 네. 다시 모일 때 또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 시간이 우리나라는 좀 작기 때문에 음. 서울로 가거나 뭐 제주도 갔다가 다시 또 모여요. 회귀돼서. 그러면 그때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와 역사를 들으면서 자라는 세대들이 다시 또 의식을 갖고 저항을 갖고 다시 또 민주화라는 걸 외치기 시작하거든요. 또 그게 이제 욕에 대한 순기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왜곡이 어느 때 되냐면 태극기를 들고 데모를 할 때 그게 이제 왜곡이 제일 심해지는 거예요. 아, 그자들이 주창하는 모든 욕들이 자기네들은 그걸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지나가는 중학생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면 이분들이 침을 뱉고 가요. 자기는 뭐 논리적이지 못하니까. 네네네. 그게 욕이 순기능을 잃어버리고 욕을 그냥 욕으로 욕되게 하는 사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들은 단지 하나 있잖아요. 9982라는 걸 갖고. 그건 전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가면서 얘기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어떤 이제 막 뭐 햄버거나 먹고 뭐 닭이나 뜯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9981이에요. 이 구구단에 대해서 원리와 뭐 삼각, 뭐 함수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분들은 절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 전에 복잡하거든요. 욕하죠. 예, 또 욕을 하거나 욕에서 이제 논리에 밀리면 그때 침을 뱉죠. 그게 그쵸,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한 구구라는 거는 욕이 한쪽으로 아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오른쪽은 절대 이제 옳다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 보수적인 성향이 많아야 돼요. 진짜 보수요. 지금 왜곡된 게 많은데 맞습니다. 지금 자꾸 정치권에서 괜히 이제 헛소리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 진보는 없어요. 네. 진보인 척하는 보수가 있고 어떻게든 보수가 되어야만 살아남는 구라가 있어요. 가짜 보수. 예, 뿌락지라고 하죠. 뿌락지. 그게 있을 뿐인데 자꾸 그 프레임에 넘어가니까 그러면 원래 태생이 보수인데 자기가 진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아. 몸에 맞지 않는 걸 입으니까. 아, 그래서 안은 빨간데 자꾸 겉에 초록색을 입는 게 그래서 나오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형태로 인간이 살아가거나 어떤 형태나 집단이 이루어져 갈 때 자꾸 자기를 망각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자기라고 착각하면서 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꾸 자기네들이 애국자라고 얘기를 해요. 오. 왜? 앞에 있는 사람이 애국자인데 자기가 애국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쵸, 그쵸. 왜? 아니, 자기 모습을 자기가 투영하지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욕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건 욕이 왜 욕인지를 모르고 욕의 순기능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내뱉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만약에 정치 지도자가 어떤 연설을 하는데 지가 하는 연설이 완전 연설되는 거죠. 그쵸, 그쵸. 진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연설하네. 예, 막 내뱉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이제 퀄리티가 있는 그쵸. 욕의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연설하네. 예, 예. 맞네요. 근데 맞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극적인 거잖아요. 화양연, 호로새끼. 이건 되게 비극적인 거예요. 뭐 대한민국 맞아요. 여인이 지금 국가가 부재하고 국가에서 리더란 자가 얼마나 자기 책무를 못하니까 국민이 지금 납치를 당하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런데 납치당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런 말을 만들어요. 맞아요. 팔려간 자라는 말을 그렇게. 옛날에 예. 오랑캐한테 잡혀서 갔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환영- 여자들을 환양년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자식들을 이제 호로 새끼라는 말을 이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비극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끌려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극적인 거 아프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한테 던져야 될 맞아요. 욕과 국가에 던져야 될 것들을 약자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아. 이게 똑같은 게 위안부도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위안부를 다시 그쪽으로 넘겨서 그런 식으로 지금 비하를 하고 있고, 왜 국가가 못한 것을 왜 개인에게 돌리느냐. 이게 욕의 가장 큰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표기하는 거고 정의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건 다시 되새겨보라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약했고 우리가 얼마나 못했으면은 우리 옆집이 끌려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한 자들이 꼭 그런 말들을 맞아요. 욕으로 꼭,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그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욕하는 자들, 그들 대부분이 집 안쪽으로 맞아. 항상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자들이거든요. 맞아요. 도덕적으로 문제와 지탄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약자들한테 그런 정의를 내리고 어떤 판단을 내려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태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 거기 왜 갔냐부터 하고 대부분 그런 요번에- 말과 하는 자들이 그 집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것들이 학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맞아요. 글로리에서 보이잖아요. 그 아이를 때리고 그리고 학교마저도 가서도 그런 문제를 일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야 될 그런 자들이 되리어 약자들에게 그런 뭐 동물 발언 비하를 하고 꼭 자기네들이 무슨 거룩하고 이게 가장 큰 그 자들의 가장 큰 행태고 그래서 그 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욕하지 마라. 너희가 바로 그 욕의 대상자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네. 괌 사태 이번에 났을 때 일주일 만에 귀국했잖아요. 네네. 왜 우리가 놀러 간 사람들이 놀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왜 우리 세금 갖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국민이 있었대요. 놀러 가던 일을 하러 갔던 위급한 상황, 자연재해를 받아서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가 당연히 나서야 되는 거죠. 이제 국가란 존재하는가 하고 음, 그다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그 인터뷰에서 끄고 자기네는 뭐 정상적으로 위협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하는 게 이제 낫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쵸? 담당자의 그 제3자 과정, 발언이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게 이제 괌도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당연히 해야 될 시스템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시스템이 부재가 될 때 국가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그 안에 있는 대중이라는 사람들이 싸우게 만든 게릴라 작전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거라는 건 밥을 얘기하는 게 물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물은 공항에서 해결을 해주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면 거기다 최소한 생수라도 싣고 가면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게 시스템의 부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식수 자체가 거의 지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건 이슈화를 만들죠. 아마 뉴스나 이런 매스미디어 아니면 1인 미디어에다가 이제 괴이한 것들이 많이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만 대변하고 이쪽만 대변하면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 우리 축구 감독이 사태가 벌어지는 건 네, 똑같아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만드는 게 어떤 거냐면 그래야 가장 문제가 되고 책임자 되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이게 흐트러지거든요. 의제를 지금 망가뜨리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것, 시스템적으로 해야 될 것, 항공사가 해야 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뭐가 남아요? 개개인들이 남아서 그 안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만드는 사회 현상을 만드는 어떻게 거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부터 시작해.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데모하고 있는 단식을 하고 있는 여기서는 피자 먹는 닭다리를 거? 뜯어요. 그럼 네가 인간이니? 그럼 이쪽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왜 인신공격 들어갔으니까 또 인신공격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진짜 의제는 사라지는 사람들이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저는 이 지금 그렇게 의제를 흐트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장하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서 뱉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네. 우리 세금으로 우크라이나는 왜 돕습니까? 아니 거기다가 그 양반 나오셔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전쟁에 뭐 도움을 줬던 나라, 침략한 나라를
그분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 우리가 소련이라고 부르던 시대를 살았던 나이의 분이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럼 우크라이나는 우리 세금으로 왜 도와줍니까? 우리 국방부 우리나라 지키려고 낸 국방비를 왜 남의 나라를 도와주냐고. 그건 말이 되냐고. 이런 걸 가지고 왜 우리 놀러간 국민한테 쓰냐고 프레임을 짜서 나라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의제를 날리려고 하는 말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해? 왜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현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어떤 거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요. 그렇게 만들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가리울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전쟁에 대한 이슈는 한 가지예요. 누가 돈을 버느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돈을 버느냐. 돈을 버는 곳이 전쟁을 야기한 곳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익 구조가 나올 때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익이 나지 않는데 전쟁을 왜 해요? 그쵸. 간단하죠? 그쵸. 자,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된 것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대한민국도 검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 되게 무서운 거고요. 그나마 검사라서 낫다고 생각했겠지. 공부 좀 했으니까. 이 이해 충돌이 맞아갈 때 이제 수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계속 가리워지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말도 안 되는 총알 얘기도 나오고 뭐도 나올 거예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건 중요치 않아. 누가 돈을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계속 가리우고 있어요. 맞아요. 딴 데로 가고 있어요. 딴 데로 가면 항상 원초로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왜 그게 일어났는지. 맞아. 그러면 도대체 그걸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를 생각을 해야죠. 누가 일으켰으며 무기 지원을 했을 때 아니요. 무기 지원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매몰되면 큰 게 사라져요. 아. 누가 전쟁을 일으켰고 누가 이 전쟁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지 알면 돼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세부적인 대안으로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 그러니까 베트남이랑 똑같아. 베트남 전쟁을 누군가가 분명히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국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제 전쟁을 그만하라고.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전쟁 말고요. 정치적 리더가 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로 많은 이권과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국민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게 전쟁 반대라는 게 있고요. 그래야만 그 원초적인 게 다시 바뀌어요. 대장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누가 돈을 먹었는지 통장 까면 끝나는데 절대 통장은 비춰주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하고 항상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만 있지 돈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뜬금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욕이 또 생성되는 거예요. 돈을 줬으면 돈을 받은 놈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욕을 할 거면 딱 한 명 욕하면 돼요. 준 놈이나 받은 놈. 그러면 되잖아요. 이재명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다른 걸로 쭉쭉쭉쭉 가지고 오게 되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게 뭐 김남국이 소환되기도 맞아. 하고 저기 뭐 러시아에 가서 교수하는 사람이 갑자기 소환되기도 하고. 맞아요. 프랑스. 네, 죄송합니다.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도 인간 이하의 이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단 한 줄의 워딩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족벌 언론들에서 그거를 계속 그 욕을 가져다가 이제 쓰고 있고요. 맞아요. 저도 그게 이제 스스로에게, 언론사가 스스로에게 욕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거를 대중은 알지만 그들을 스스로를 또 자각을 시켜요. 욕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는 게 욕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욕을 욕하지 마라. 네, 그래야만 그들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이기적인 거니까 그럴 네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할 때 네.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 많이 했었고 어떻게 하면 옳은 정보를 알아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확인하고 조금 귀찮더라도 찾아서 진짜인지 아닌지 비교해보고 얘가 이렇게 말했으면 저쪽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저 또한 하기 힘든 거예요. 뭐냐면 내가 싫은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논리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금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진실을 찾고 싶다면 그런 걸 좀 감수하더라도 찾아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별로 큰 게 없구나. 내가 보는 이것이 진실이냐 제목만 가지고 사진만 가지고 이렇대?
끝이 아니라 진짜 하고 여기도 확인해보고 저기도 확인해보는 게 진정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 뭐죠? 유시민 작가의 칼럼이 이제 계속 회자되는 게 고급지거든요. 네. 돌려서 그냥 비판, 그게 진정한 요게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거고, 일반 대중들도 그게 정말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좋게 써야 되는데. 정말 어지간해서는 성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뭐 직업이거나 꼭 봐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골고루 봐야죠. 왜냐하면 족벌도 보고 일반 또 여기도 보고 유튜브도 같이 봐야 그 고급진 단어와 그 해학적인 용어를 쓸 수가 있고요. 그냥 한 가지만 계속 편중되다 보면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냥 저들과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맞아요. 저들과 똑같은 말을 하기 순간 이미 진 거예요. 그 프레임에 빠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정권 5년은 도 닦는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 거를 가장 잘하고 있었던 곳이 저는 그 개딸들이라는 그 혁명적인 언어를 쓰는 그런 집단과 그런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박수 치면서 그 얼마나 그 원숭이 옷 같은 맞아요, 옷 맞아요. 입고 뛰어다니고 귀신 옷 같은 것도 깜짝 놀랐는데 정말로 그냥 기쁘더라고요. 막 귀신 옷 입고 분장하고 뛰어다니고 항상 박수 쳐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게 진정한 우리 그것도 한국적인 해학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고 욕을 욕하지 마라라는 네. 주제의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나누고요. 뭐 이야기는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고 밤을 새워도 모자라는 게 정치를 알면 알수록 드는 생각입니다. 오늘 네. 하나 새롭게 정말 알았던 건 뭐냐면 요게 상중하가 있어서 급이 나눠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중급 이상 상급의 욕을 하고 그래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박준식 기자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해학과 풍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고위 공직자들은 자기가 다쳤다고 해서 고소 고발을 하지만 욕을 욕하지 마라. 기억하셨다가 품위 있는 욕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욕 몇 가지 네, 해드릴까요? 좋아요. 자, 한국은 이제 어떤 욕을 했냐면요. 똥 누워 낯짝에 분칠하실 분. 연병 걸려도 땀도 못 흘리고 돌아가실 분. 행주로 요강을 씻을 아름다운 분. 곧불도 남주지 않을 잘생긴 분. 쌀 세어 밥할 여자. 무슨 말인지 알죠? 쌀 다 세가지고, 쌀, 알 다 세가지고 밥하실 분. 그 다음에, 무등산 호랑이가 사흘은 즐겨 싶다가 뱉어버릴 분. 그게 이제 현대적으로 바뀌면 뭐라고요? 5분 안에 박사를 받으실 분. 술 먹어도 연설은 잘하실 분. 이렇게 이제 바꾸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항상 자유와 최고의 사랑과 가장 오드리 헵번보다 더 예쁘신 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어법으로 재미있게 저는 이 나라의 정치가 MZ 세대들에게 과거의 부모님과의 소통을 위한 역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을 안겨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 이제 위대한 욕을 시작해 봅시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생각 브리핑은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시간이므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사이다 발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사고를 조금씩 쌓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